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장의 전용기입니다. 일생 동안 집을 가져본 적은 없으시죠? 제 명의의 집을 말씀하시는 예.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최근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2억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꼼꼼히 보니까 그 중에 1억 4,800만 원은 정치 자금으로 잡힌 예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국민으로부터 후원 받으신 것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해 보인다라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선 국회의원 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된 분의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의아합니다. 공직을 한 후에 로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관료를 통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의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6억 원의 출처를 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의 경조서가 있었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그 외에 기타 소득으로는 배우자가 친정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 이따가 혹시 필요하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의금, 출판기념회 각각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결혼 축의금을 받았을 때 그 액수를 사실은 친정집에 다 그냥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혹은 200, 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한 5년 합쳐 보니까 그것도 한 2억 정도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계산한 같고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징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월 그러니까 세비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씩 500에서 700가량을 추징금을 납부하셨습니다. 20년부터 추징금 납부 내역을 보니까 20년 빙부상 조의금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하시고 조의금 중에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신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1년도에 국회의원 세비로 추징금을 냈습니다. 그때는 기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500에서 700만 원을 납부해서 총 6천만 원 납부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500만 원씩 내다가 빨리 완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700만 원을 올려서 냈습니다. 네, 그렇게 6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2년도에는 출판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하고 출판기념회 수익 일부로 또 교회에 헌금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3년에도 출판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하고 출판기념회 일부의 수익을 또 교회에 헌금으로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24년에는 한 달 만에 추징금을 갚으셨던데 어떻게 내신 거죠? 24년에 4년에 예. 24년에는 제가 대출을 해서 그때가 선거가 있는 해여서 대출을 해서 1억 8천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일부는 선거 비용을 준비하고 나머지를 추징을 완납하는 데 썼습니다. 1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갚는 것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아파트 대출금이 사라진 것 같던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 그 보증금을 빼서 갚은 것이죠. 네, 나중에 이제 끝난 뒤에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네.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6억을 한두 달 안에 집에 쌓아놓고 썼다라고 한 주장과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음해성이 짙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4인간의 채무 1억 4천만 원을 올해 6월에 대출을 해서 갚았다라고 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출을 해서 갚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명확합니다. 네. 원래 추징금 그리고 추징금과 연동된 중과산 증여세 그다음에 4인간 채무 이렇게 세 가지의 일종의 채무가 있었는데 순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과산 증여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을 제일 먼저 그 이후에 공적 채무인 추징금 네. 그리고 4인간 채무의 순서로 갚으려고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갚았습니다. 그럼 다 증명이 되네요. 가족 간의 조의금까지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추징금,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돈 29만 원 있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상이 당했는데 그 조의금을 받은 것을 추징금을 냈고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 돈으로 또 추징금을 냈고 그렇게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교회에 헌금을 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에 못 가져오니까
배우자께서는 친정에다가 손을 벌려서 생활비 쪽으로 지원을 받으신 거고 그 세비로 부족한 부분 맡긴다고 생활비 받아온 것을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증명하라는 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원 11명에게 나눠서 빌린 것 그때 당시 2018년도 야인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중과산되고 있는 그 증여세를 일시에 같은 차용 방식을 써서 일시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소액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 외에는 제가 신용을 다른 어떤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었고 사인이었는데 불법 정치 자금 받을 거였으면 차용증을 쓸 일도 없었겠죠. 아니 일단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저것은 뭐 다른 불법이다 아니면 다른 제공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정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를 내오다가 언론에 밝히신 것처럼 이자를 내오다가 결국에는 완납을 했고 그분들이 오히려 이 원인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기자회견 하겠다는데 후보자가 말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분들이 너무 좀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좀 미안해서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추징금은 모두 완납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추징금 때문에 가산죄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추징금을 다 완납했기 때문에 가산세로 매긴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걸로 압니다. 대법원 판례상 저 같은 경우에 추징금을 내고 그 같은 금원의 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 원래는 다 추징을 완납하면 증여세는 환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또 나중에 누군가 시비를 걸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안 신청했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은 정책과 업무 역량에 대한 검증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청문위원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렇게 정책 검증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중동 상황 말씀하시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님께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면 어느 규모로 또 대충 뭐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지명자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중동 상황 때문에 또는 그 이후에 더 가중적인 요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라도 코로나에 이어서 내란까지 가중된 어떤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소비 진작, 소비 지원 또는 어떤 이후에 경제에 다시 재도약을 위한 투자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대략 20조에서 30조 원 입장은 다릅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다가 최근에 30조 원 수준으로 논의가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의혹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의혹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만 좀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이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2002년 사건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제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저를 부른 수사 검사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건데 수사 검사는 정확하게 당시 표현하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저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다 받아들였던 일이고요. 다만 서울시장 선거 후보쯤 되는 경우 규모를 치룬 후보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행해지는 영수증 발급에 책임을 진 경우는 제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계열의 유사한 영수증 미발급으로 제기되었던 가운데 두 분인가가 무죄를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영수증 처리는 사실 후원의 실무자들이 담당할 일이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다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제 관련된 SK 손기승 회장으로부터 김민석이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의도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또한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를 불렀던 수사 검사가 이야기해 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한 SK의 회장급 인물들이 우연히 만났을 때 유일하게 그간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권 인사에게 미안한 게 저였다라고 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 관련됐던 기업인들도 또 당시의 수사검사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강하게 표명한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후 윤석열 씨 등이 관여된 정치검찰의 어떤 핵심 라인에 일관된 정치검찰의 일종의 조작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기사를 그렇죠. 보고 네. 제가 흥미롭게 그렇죠.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우검회라고 해서 이 우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또 사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몰아갔던 이인규 검사, 이제 또 조국 사냥에 앞장서 조국 사냥을 했던 윤석열, 또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시도했던 한동훈 등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수부 검사들, 조작 검사, 조작 수사들의 어떤 모임이었던 이런 검사들의 정치 수사, 표적 수사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이 김민석 후보자님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저는 그때 변방에 이미 버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잊혀진 인물이어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후원금도 당에서 요청을 했고 후보자님 요청했던 게 아니고 당에서 요청했고 또 사용 내역도 선관위에 다 보고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중앙당이 해당 기업에 요청했고 해당 기업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그대로 선거 캠프에 전달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쓴 내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당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께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게 왜 그것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앙당이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이 이제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네,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등포 갑 최은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총리 지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후보자를 향해 수많은 어떤 흠집내기, 비난, 음해를 지켜봤습니다.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론 음해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를 좀 판단하려면 살아온 가정 그리고 삶의 궤적을 깊이 살펴보면 또 그분의 어떻게 뭐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떤 철학, 그 입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 띄워주시죠.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오래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자신들의 길을 가로면 아마 이게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데요. 자신의 그 길을 가로막는 정경들을 향해서 한 중년 여성이 꽃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 학생운동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 지금의 총리 후보자에 있게 한 김민석 어머니 김춘옥 여사입니다. 그때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그때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없이 가족과 모두를 감당하고 지켜주신 분이라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들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일찍 피어버린 탓에 행여 누가 꺾을까, 누가 짓밟을까 서글프고 불안해했다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고 애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95이 되셨는데요. 평범한 주부셨고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구속이 되자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그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니시다가 구속학생 학부모 협의회 민주화운동 가족협의 그 민가협이라고 불러지는 그 두 단체의 초대 회장이 되셨고 우리 박종철 열사 부모님들을 만나서 박종철 열사 관련한 일들을 처음에 세상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저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 6월에 전경들에게 꽃을 달아주시던 그 사진으로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 김춘호 여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정경들한테 아들 김민석처럼 생각해서 꽃을 달아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민가협을 설립해서 초대 의장을 지냈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도 그 이후 이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익히 아는 이한열 열사의 병상을 지키고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아들이 평범한 대학생 아들이 그 아까 5.18 민주화 운동, 미문화 사건 등 이런데 본인이 양심적인 그런 용기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머님으로서 아들의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을 바라보면서 살아 계셨을 텐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까 이제 민주화운동 이제 한복판으로 함께 아들과 함께 한복판으로 평생을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후보자님께서 아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민주를 헌신한 훌륭한 어머니를 둔 아들로서 여러 가지 소회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가족사 또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판과 편견이 있지만 그 어머님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총리 후보의 됨됨임과 살아온 궤적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후보가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 물욕이 없는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15대, 16대 국회의원 지낸 시절에 외국에서 초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차원의 외국 출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사실인가요? 뭐 그게 꼭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생활 6년 동안 나라 돈 쓰는 것이 싫고 국외 차원의 예우는 거의 한 번도 안 해서 상당히 청렴한 그런 정치 행보를 했고요. 또 하나 놀란 게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거의 그 당시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 하고 나서 툭 되고 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민주화 보상금. 이것도 신청하지 않았죠? 예, 그 부분은 이번 대선 때 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께서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 한두 분만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 김문수 후보나 한두 분만 그렇게 신청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꽤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저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명예를 누려서 제가 보상 신청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했다면 한 1억 정도 이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보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정치, 현금 장관이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후보자의 살아온 삶의 궤적, 선거 10년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재단을 통해서 특히 훌륭한 어머님의 숭고한 사명을 갖기를 올곧게 후보는 하고요. 또 보니까 백봉 신사당을 3번 받았어요. 그래서 후보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결격적인 경계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재산이나 금전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오해가 편견이다. 네, 최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